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프로야구 팬들이라면 정말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그 홈런 공장장, 정경배 코치의 롯데 자이언츠 합류 소식입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 이적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지, 특히 지난 시즌 팀 홈런 최하위, 정말 깊은 부진이었죠. 이 롯데 타선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경배 코치가 걸어온 길, 특히 그를 홈런 공장장으로 만든 비결 같은 거요. 그리고 그의 합류가 롯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속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체크하죠. 핵심 뉴스부터 딱 짚고 가죠. 정경배 코치가 다음 시즌부터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 것, 이게 확정됐습니다. 김태형 감독님하고 같이 팀 타선을 다시 세우는 상당히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된 거죠. 네,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롯데가 지난 시즌에요. 팀 홈런이 75개였거든요. 리그에서 압도적인 최하위였어요. 다른 팀들하고 격차도 꽤 컸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 코치를 데려왔다. 이거는 팀의 가장 아픈 부분, 그러니까 장타력 부재, 이걸 해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단순한 코치 영입, 그 이상인 거죠. 정 코치가 바로 직전까지는 한화 이글스에 있었잖아요. 작년엔 수석 코치였고 최원호 정 감독 나가신 뒤에는 감독 대행 역할까지 했었고요. 올해 김경문 감독님 오시고 나서는 잠시 2군 타격 총괄 코치를 맡고 있었는데 한화에서도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시즌 중에 팀을 옮기게 된 거네요. 타이밍도 참 흥미로워요. 지금 한화랑 롯데 둘 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 코치는 1군 선수들 위주인 교육 리그는 지도를 했는데 1군 주축 선수들이 있는 마무리 캠프에는 합류 안 하고 바로 귀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적 준비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롯데 상황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롯데도 지금 마무리 캠프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강석천 수석 코치를 제외하면 아직 코치진 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런 시점에 정 코치 영입 발표는 팀 내부에도 이제 진짜 변화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짧게 휴식 좀 취하고 내년 시즌 준비부터 본격적으로 합류할 텐데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특히 타격 파트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그럼 이 홈런 공장장, 선수 시절엔 어땠을까요? 코치로서 명성도 대단하지만 선수 시절 이야기도 이게 또 흥미롭거든요. 인천고 홍익대 나오시고 1996년 삼성 라이온즈 2차 5라운드로 입단했습니다. 그때 삼성이 백인천 감독님 주도하에 대대적인 타선 개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피의 중심 중 한 명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이승엽, 정경배, 김태균, 김한수, 와,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 뛰는 그 내야 라인업의 한 축이었죠. 여기서 진짜 믿기 힘든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프로 데뷔 2년 차였던 1997년에요. LG 트윈스 상대로 한 경기에서 연타석 말로 홈런. 한 경기 8타점. 와, 이건 진짜 KBO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죠. 지금 다시 봐도 입이 그냥 떡 벌어집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타율 3할 1푼 8리에다가 18홈런, 16도루까지. 커리어 하이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만 좋은 게 아니라 교타 능력에 주루 능력까지 다 갖춘 선수였던 거죠. 맞습니다. 선수 시절에 보여준 이러한 파워, 그리고 타격 센스, 이게 그가 코치가 되어서 타자들에게 뭘 강조할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책상 앞에서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최고의 무대에서 홈런 쳐봤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연타석 말로 홈런 같은 기록은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엄청난 집중력 또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경험 자체가 선수들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고향팀 SK와 아이번스로 이적해서도 베테랑으로서 제 몫을 잘 했죠. 2005년에는 FA 자격 얻어서 3년에 총액 16억 원, 적지 않은 금액에 계약도 했었고요. 실력을 꾸준히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2007년 SK 와이번스가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9년에 선수 생활 마무리하고 바로 SK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선수로도 코치로도 인천 야구랑 인연이 정말 깊네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홈런 공장장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의 지도자 경력,
특히 그 SK 와이번스 코치 시절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2014년에 1군 타격 보조 코치를 맡았고 2015년에 드디어 1군 메인 타격 코치로 올라섭니다. 이때부터 SK 타선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해요. 네, 이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2014년에 SK팀 홈런이 115개, 리그 6위였어요.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정 코치가 메인 타격 코치를 딱 맡은 2015년부터 숫자가 확 뛰기 시작해요. 145개로 5위, 2016년엔 182개로 2위, 그리고 마침내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234개, 233개, 2년 연속 압도적인 리그 1위를 차지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 최정, 정희훈, 한효섬 선수, 당시 한동민이었죠. 제이미 로맥 같은 선수들의 파워 포텐셜이 말 그대로 그냥 폭발했죠. 팀 전체가 그냥 거푸 군단으로 확 바뀐 겁니다. 이 막강 화력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딱 거머쥐었죠. 정말 타격의 힘으로 일궈낸 우승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 후에 잠시 두산, 한화 거쳤다가 2022년에 SK 역사를 이은 SSG 랜더스로 돌아왔잖아요. 복귀하자마자 또 팀 홈런 1위 138개로 이끌면서 KBO 역사상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역시 정경배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진짜. 선수로 한 번 2007년, 코치로 2번, 2018, 2022년 무려 3번이나 고향팀 인천의 우승 트로피를 안긴 겁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특정 선수 몇 명 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사들을 쭉 종합해보면 정 코치는 SK 코치 1기 시절,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선수들한테 발사각하고 선고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발사각이라는 건 타자가 공을 쳤을 때 공이 날아가는 각도, 그리고 선고안은 스트라이크랑 볼 잘 골라내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이야 메이저리그 영향으로 발사각 혁명 이런 얘기가 흔하지만 당시 KBO에서는 이런 조건이 상당히 선구적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단순히 그냥 세게 쳐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장타를 만들 수 있나.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일찍부터 시도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무조건 공을 띄우라는 게 아니고요. 각 선수한테 맞는 최적의 타격 각도를 쳤고 또 자기가 제대로 스윙할 수 있는 공을 골라내는 능력, 이걸 키우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냥 힘만 앞세우던 그런 전통적인 타격 지도 방식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이죠. 이런 명확한 철학하고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팀 전체의 장타력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성공 경험이야말로 현재 롯데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부분, 즉 팀의 장타력을 깨울 수 있는 검증된 노하우,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롯데 자이언츠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는 그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요. 타선의 무게감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홈런 이상 기록한 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 팀 홈런은 리그 꼴찌였고요.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사직구장에 한때 높게 설치했던 외야 펜스, 그 소위 성담장이라고 불렸던 거요. 그게 철거되면서 홈런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건 다행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환경적인 요인이고 근본적으로는 타자들의 파워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게 시급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과연 정경배 코치의 그 홈런 공장 시스템이 롯데 젊은 타자들에게도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을까? SK나 SSG 시절하고는 선수 구성도 다르고 팀 분위기나 문화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특히 곧 상무에서 제대하는 거포 유망주, 한동희 선수, 그리고 나승엽, 고승민, 윤동희, 손호영 같은 잠재력 있는 젊은 타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이 팀의 미래인데 아직은 뭐랄까, 기대했던 만큼의 파워를 꾸준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정 코치의 지도가 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빵 터트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최대 관심사입니다. 롯데가 9년 만에 가을 야구에 가려면 이 젊은 타자들의 스텝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타격 기술 지도 능력 외에 다른 강점들도 있어요. 정 코치는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 흔히 말하는 인화력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아요.
팀을 옮긴 뒤에도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스스럼 없이 연락하고 지낼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런 친화력은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는 코칭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마음을 열고 따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죠. 경험도 진짜 풍부하죠. 1군, 2군 가리지 않고 수비, 타격, 주루 코치는 물론이고 수석 코치, 심지어 그 QC라는 역할하고 감독 대행까지 맡아봤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QC는 퀄리티 컨트롤 약자인데 이게 주로 데이터 분석이나 전력 분석 바탕으로 코칭 스태프에게 조언하거나 경기 운영 전략 수립에 관여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보직이죠. 이런 다양한 경험은 타격뿐만 아니라 야구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줬을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타격 코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김태현 감독을 보조하는 수석 코치급 역할까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롯데로서는 타격 능력 강화와 함께 팀 운영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베테랑 코치를 영입한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홈런 공장장 정경백 코치가 왜 롯데자이언츠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의 선수 시절과 또 빛나는 지도자 경력, 그리고 그가 롯데 타선에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까지 꽤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정말 많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한 건 그의 합류가 롯데 타선 부활을 위한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팀의 오랜 수건이자 최대 약점이었던 장타력 부족 문제. 이걸 해결해줄 가장 확실한 인물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 김태혁이라는 명장 감독과의 조합도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정말 궁금하고요. 물론 야구에 무조건은 없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롯데라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지도해야 할 선수들의 특성도 SK SSG 시절하고는 다를 거고요. 하지만 정 코치가 이미 여러 팀에서 여러 선수들을 상대로 보여준 검증된 지도력과 성공 경험은 현재 롯데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동희, 나승엽 같은 젊은 유망주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서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롯데의 다음 시즌,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는 9년 만의 가을 야구 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의 접근 방식이 롯데의 젊은 피들과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갈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경백 코치가 과거 SK 시절부터 그 발사각을 강조하면서 성공 신화를 썼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요. 롯데에 합류해서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당장 한동희나 나승엽 같은 핵심 유망주들의 타격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경기 중에 타석에서의 잡권법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타격 철학이 롯데 타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주입될지, 또 어떤 선수에게서 가장 먼저 좀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해 보는 거죠. 다음 시즌 롯데 경기를 지켜보는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